뉴스파이팅이 여는 오늘 아침 가장 핫한 뉴스를 빠르고 확실하게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성현 아나운서가 커버해 주십니다. 박성현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박성현입니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늘 나날이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또 이렇게 밝게 하고 네. 열심히 또 오늘도 화장도 하고 왔잖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죠? 여러분. 이게 계속 또 이제 변호사님이 예쁘다 해주시는데 그럼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서라도 그렇죠. 우리 YTN 라디오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세 분 중 한 분 정도만 구독을 눌러주셔도 또 지금 70만 명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한 또 저의 작은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여자분들이 아침에 화장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피곤하기도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구독자 70만 명 달성해야 하니까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YTN 라디오 유튜브 구독 인증샷 7개를 모아서요.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1등 상품 김치 냉장고예요. 아까 제가 유튜브 라이브로 올라오는 실시간 댓글을 봤는데 김치 냉장고 노리는 분 한 분 봤고요. 그러군요. 예, 한우 선물 세트, 스키 종일권, 건강기능식품, 커피 쿠폰 등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인증샷을 많이 모을수록 당첨 확률 높아지고요. 선물도 달라지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졌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아예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갈등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 뒤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서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앞으로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 탄핵안 재발의와 표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 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즉시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요. 매주 하겠다 이 말인데요.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개표가 무산되고 이튿날 그러니까 어제죠. 국회 앞에서는요.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졌다고요? 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어제 오후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구속 촛불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3,000여 명, 주최 측 추산 10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참석자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회를 맡은 서울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지선 씨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더는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왜 탄핵을 안 하냐면서 대통령이 저 지경이 됐으면 빨리 자리에서 내려온 뒤 국민이 다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공식 일정은 없었지만 9일 오늘부터 매일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촛불행동 역시 오늘부터 오후 7시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매일 촛불 집회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내외 대학에 재직 중인 정치학자 573명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발의와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대통령의 이선 후퇴는 눈속임이라며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닌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요.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8명이 탄 어선이 전복됐다는 소식입니다. 5시 43분에 경주 간포항 남동 쪽 6km 해상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약 1시간 반쯤 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20톤급 어선이 400톤급 운반선과 충돌했다고 하고요. 8명이 승선한 20톤급 어선이 전복됐고 현재 인명구조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장비 인력을 총동원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8명이 탄 어선이 전복했습니다. 5시 43분쯤이었습니다. 경주 간포항 남동쪽 6km 해상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20톤급 어선이 400톤급 운반선과 충돌을 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장비 인력을 총동원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안 이 관련해가지고 외신들도 주목했죠. 맞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표결에서 단결했다며 윤 대통령의 행동들보다 진보 정권의 복귀를 더 우려한 것이라고 평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길을 택한 것은 최악의 결과라는 시카고 글로벌 어페어즈 카운슬 소속 한국 전문가 칼 프리드 호프 연구원의 발언을 담았습니다. 네. AP통신은 많은 전문가가 윤 대통령이 남은 2년 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면서 그들은 국민의 탄핵 요구가 더 커지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국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도 한국의 탄핵안이 불발됐다는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면서 네. 보수 지지자들이 도심에서 연 집회에서 야당의 반국가 친북 세력이 침투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를 한국 사회의 깊은 균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탄핵안 무산으로 정치적 혼란이 고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는 야당이 계속 탄핵안을 내기로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가 보도를 했군요.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폐기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면서 6개월 시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 퇴진 정국의 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되는데요. 예. 한동훈 대표는 어제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면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한덕수 총리는 별도 담화문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에 대해서도 당내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입장이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네, 이재명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공동 담화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이라며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이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발표는 해괴망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비판이 나왔네요. 네.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등 권한 범위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제2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혔죠.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고 이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후 어제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사의를 제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이선 후퇴가 맞느냐는 건데요. 예. 민주당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는 한 대표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임명이 아니고 사퇴 문제니까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고요. 대통령실도 체제 안정을 위해 사의를 빨리 수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선 후퇴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권한 행사에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네. 이선 후퇴와 대통령 권한 유지라는 인식의 괴리가 언제든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요. 어제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관계가 직권남용과 내란죄를 성립시키는 요건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검찰이 내란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권이 없다고 지적하는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범죄와 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 범죄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일축한 겁니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내 집무실 등도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단순한 출석 조사나 방문 조사,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 조사 등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내란죄 혐의로 체포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권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권위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며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전례도 없고 이를 권위로 봐야 할지를 판단하려 해도 누가 판단해야 하는지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동안 정치적 혼란에 더해 법적 불확실성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군 방첩사령부가 이미 지난달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이 계엄 선포에 대비한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렇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내용입니다. 네. 제보자로부터 입수해서 재구성했다며 한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지난달 작성된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국군 방첩사령부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방첩사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일선에서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추 의원은 현재는 직무정지가 된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비서실에 직접 지시해 지난달 보고되고 직접 결재까지 받은 문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 구성과 역할 등 계엄 참고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점, 그리고 국민이 계엄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경우를 비롯해 세부 사항별 대응책까지 구체적으로 해당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 의원은 특히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이 방첩사에서 사전에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1979년 11.6 사태와 관련한 포고령을 항목별로 명시해 검토한 흔적을 문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추 의원은 과거 사례를 찾아 여러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요. 앞서서 저희 YTN을 통해 밝힌 내용과 배치되는 대목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그제 YTN과의 통화에서 포고령 작성은 절대 없었다. 수사하면 금방 나올 사안이라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여러 여론에 계엄 선포 상황을 자신도 몰랐다. 방송을 통해 처음 확인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현재 검찰과 경찰이 계엄 사태를 이끈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는 만큼 내부 문건 진위까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 내부 문건을 또 어떻게 얻었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문제가 되겠네요. 검찰과 경찰이 서로 비상계엄 사건 수사권을 주장하면서 이견을 노출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우리한테 달라 이첩을 요청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면서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공지 직전 검찰과 경찰에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요.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조서 등을 공수처에 넘겨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중복 청구를 이유로 기각하면서 기관 간 조정 조치를 취해달라고 한 점, 검찰과 경찰이 수사 우선권 등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위반했을 때의 제재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핫 이슈 다 커버가 된 것 같네요. 역시 박상현 아나운서였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